안녕하세요. 자유민주 우파 TV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검경 수사권 조정, 즉 형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쉽게 말씀드리면 검찰의 힘은 빼고 경찰에게 힘을 실어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찰이 지난 65년 동안 수건사업으로 바라왔던 것입니다. 즉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항상 지금 그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예속으로부터 벗어나서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수사 종결권이라고 합니다. 헌법에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라 하면 이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법원 판사한테로 넘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권한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권에 대해서는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그 종결을 할 수 있는 것은 검사가 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 없다 종결을 할 수는 있지만 종결을 해서 그거를 결과를 검찰한테 넘겨야 됩니다. 검사한테 넘기는 거를 송치라고 합니다. 송치할 때 이제 이 사람은 죄가 있는 것 같다 하면 기소해달라 하고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이 사람은 조사해 봤더니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무혐의, 불기소 이렇게 의견으로 이제 검사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검사가 봐서 야 이거 좀 수사가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쪽을 좀 더 조사해봐라. 아니면은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죄가 없다 그러냐? 다시 좀 조사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확 바뀐 것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거 죄가 없네 하고 덮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에게 이 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국민에게는 사실 좋은 점보다 더 나쁜 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집권 여당에서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면서 더 좋은 면이 많아진다고 선전을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 더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이 이거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악이라고 하는 것이며, 지금 형사소송법의 많은 문구들이 중국의 공안제도를 그대로 베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의 경찰국가라고 하면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찰을 도구로 써서 국민들을 통제하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경찰국가라고 합니다. 경찰국가는 헌법에서 정의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의 개념과 완전히 많이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즉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감시하고 하는 이런 역할이 더 중점적으로 부각되는 것이 바로 경찰국가랍니다. 즉 경찰국가는 사회주의 중국처럼 경찰이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이런 점을 하는 것보다는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시되는 거죠. 미국의 경찰 제도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지역적인 민생과 관계되는 이런 경찰들이 있지만 또 연방경찰이라고 해서 FBI, 그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그 연방경찰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정보경찰이죠. 그러나 미국이나 여러 선진국들은 검사의 지위가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사건을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제어 장치를 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가 그래 왔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경찰한테 힘을 많이 실어줌으로써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부리겠다는 뜻입니다. 즉 사회주의 중국과 같은 공안 제도,
경찰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경찰 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해서 우려되는 크가지 세 가지를 요약 정리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첫째, 검찰이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해버리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해도 이를 통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없는 뇌물 범죄나 또 유력 정치인이 관계된 범죄, 재벌 총수들이 관계된 범죄, 이런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서 경찰이 그냥 묻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실 수사의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버닝썬 사건 같은 데서 보듯이 경찰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청와대 윤규근 총경에게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서 사건을 검찰에 넘겨버렸습니다. 즉,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서 뇌물수수 혐의를 그를 구속하지 않았으면 그냥 경찰이 직권남용 선에서 그냥 덮어버리고 끝내는 겁니다. 근데 검찰이 딱 봐서 이거 이상하네, 뇌물수수 의혹이 있네, 분명히 그냥 저 버닝썬 클럽을 그냥 봐주지 않았을 거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돈을 많이 받아본 게 들통이 났습니다. 이렇게 검사가 수사 지휘를 통해서 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뀐 제도하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이런 거 역시 경찰이 피의자입니다. 경찰이 수사 대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경찰이 자기네가 그냥 묻어버리기 때문에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찰의 정보 수집 기능을 우려합니다. 경찰 권력의 분산을 위한 자치경찰제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경찰이 정보와 또 수사 기능, 이거를 모두 갖춘 거대한 권력기관으로 재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두 가지 권력을 다 갖게 되면은 이제 중국같이 그런 경찰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경찰 개혁에 대해서도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겠다, 또 정보경찰을 통제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개혁법안을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처리 안 했습니다. 국회에 그냥 있습니다. 즉, 이거는 경찰개혁은 처리 안 하고 경찰한테 힘만 실어준 꼴입니다. 여권이 검찰의 힘을 빼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에만 힘을 실어주고 그냥 강행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은 쏙 빠진 거죠. 그러니까 경찰은 이제 자기네들한테 힘을 많이 실어준 정부한테 이제 딸랑딸랑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찰이 아니라 견찰이 되는 거죠. 개견자를 써서 견찰, 경찰이 아닌 견찰. 그렇게 되면 이런 견찰은 그냥 권력자들에게 충성스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경찰은 견찰이 아니라 정말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